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까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건강 강좌를 되게 자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저희가 이런 걸 못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혈액암병원 가족돌봄센터 이제 오픈하면서 이렇게 환자분들하고 가족분들 좀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많은 이런 반응. 그리고 너무 이렇게 끝까지 지금 12시부터 오셨잖아요. 일찍 오신 분들은 11시부터 오셨거든요. 식사도 잘 못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너무 이제 저희 의료진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환자와 가족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오실 때 제가 리플렛을 조금 마련해 놨었어요. 혹시 하나씩 다 가지고 들어오셨나요? 네. 예, 거기 보시면 이제 의료사회복지 상담이라 그래서 사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 익히 들어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신 이제 환자와 가족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30년 근무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사실은 병원장님 어린 시절부터 함께 이제 환자와 가족분들을 만났었는데 보니까 그때는 이식 한번 하면 1억이 들었어요. 1억 이상.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병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는 선택진료비라는 게 있었어요. 교수님한테 진료를 볼 때는 그거에 해당되는 특진비를 이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식이나 이런 게 보험이 많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약제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보험도 되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 이제 일반 서민들한테 1억, 2억은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치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때부터 저는 사회복지사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맨날 출근하면 하는 일이 뭐였냐면 많은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다가 제가 막 사연을 맨날 쓰는 거예요. 제가 만난 27세 청년은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데 정말 치료비가 꼭 필요하다. 그 여러분들 KBS 사랑의 리퀘스트 그 프로그램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노땅들이십니다. 그 프로그램 아시면. 그 다음에 MBC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원래는 최유라 이종환이 했었죠. 그거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나 늙었다고 지금, 나 노땅이다라고 이제 확인해 주시는 건데, 지금은 문천식 정선이가 하고 있죠. 근데 그런데 사연을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희 사회복지사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맨날 출근하면, 저는 글을 엄청 잘 써요. 거의 소설가처럼. 하지만 사실에 근거한, 왜냐면 절대 허구를 쓰진 않죠. 왜냐면 우리 환자분들의 사연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건강 보장성이 무척 강화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식하시면 절대 1억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물론 암 진단을 받는 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뭐 산정특례라든지 중증 질환으로 좀 진료비가 싸게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비급여로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비를 내셨는데 지금은 5%니까 엄청 조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희소식이고 하나는 또 뭐냐 하면 국가 지원 제도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희 병원에 후원금 통장에 77,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지금 후원금 통장에 말할 수는 없는데 억 단위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국가 지원 사업도 상당히 많아지고 또 국가에서 커버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민간단체 지원도 이제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신 단 하나 모든 환자분들이 그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고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의료비 과부담 가구고 저소득 가구고 그 기준이 좀 맞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나는 왜 그 기준에도 안 맞고 나는 정말 너무 속상하다. 이제 그래서 정부가 아주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제도, 또 중간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제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암을 진단받으면 도와드리는 보편적인 제도가 바로 이 산정특례 같은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한 번 들으셔갖고 딱 이렇게 인지하시기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제가 그 리플렛을 드린 이유는 언제든지 이제 저희 병원에서 내가 치료를 받는데 이런 거 너무 궁금하다.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 저희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이제 편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드린 그 리플렛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지방,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이 근교에서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지자체 단위의 그런 지원 제도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병원 오실 때, 우리 지금 여기도 가족 돌봄센터인데, 가족분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시고 병원에 혼자 오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 동행을 해드리는 이런 서비스가 3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실비를 좀 내고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시면, 그리고 본인이 조금 어려우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플렛도 아까 가져가셨으면 잘 읽어보시면 되고, 혹시 나 그거 아까는 안 가져갔는데, 그럼 이제 가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 단위로 돌봄 우리가 요즘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많은 돌봄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환자분과 가족분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저희는 이제 서울시 거만 지금 안내를 해드렸는데, 각 지자체마다 다 돌봄 SOS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직원이 예쁘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저희가 암을 진단받게 되면, 혈액암을 진단받게 되면 우선 환자분들과 가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좀 같이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한다는데 어떤 부분들을 도와드리는지 그런 내용들 좀 얘기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혈액암 환자분들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 제도는 뭐가 있는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기타 이런 돌봄에 관련된 그런 사회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거 많이 걱정들 하세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수가가 조정됐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비용이 갑자기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최근에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거의 90% 이상 보험을 들어놓으신 게 많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실비보험도 있고 보장성 보험도 있는데, 이제 실비보험은 말 그대로 본인이 낸 돈을 뭐 100%든 90%든 70%든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은 보통 진단비나 수술비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특약 형태로 해서 아주 잘 가입해 놓으신 분들은 정말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실비를 안 들으셨거나 아니면 보장성 보험을 또 안 들어놨거나 그러면 조금 부담이 있으실 수는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사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보험회사가 유병 환자들에게도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그런 보험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 가입을 절대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궁금하시거나 그러면 그 보험회사나 이런 데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절대 과거에는 유병 환자들은 이제 들기가 거의 어려웠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유병 환자들도 그 질환을 제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을 좀 드실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들이 또 많이 나와 있어서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김가은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불안감과 우울감들을 많이 호소하세요. 내가 정말 완치될 수 있을까? 내가 잘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치료 과정들을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럴 때도 저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실직하시는 경우나 이제 이렇게 근로가 중단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치료 이후에 뭔가 다시 그 직업을 찾고 싶은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정보를 드릴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너무 통증이나 신체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아까도 되게 궁금한 거 의사 선생님한테 많이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 환자 한 분 한 분, 가족 한 분 한 분은 되게 절실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진료 시간이 좀 충분해야 되는데 항상 외래 진료 보시면 많이 짧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짧고 타이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같이 이제 그런 자조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교육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족 돌봄 센터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가족분들의 돌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좀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까. 이건 이제 서로 그러신 것 같아요. 환자는 내가 가족한테 부담이 될까 봐, 가족은 내가 환자한테 도움이 되자
못할까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많은 우리 환자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생활을 내가 나중에 암을 잘 투병하고 난 후에도 계속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데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자와 가족, 병원, 지역사회 이렇게 통틀어서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자원을 연계하는 일이에요. 상담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암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는 보편적인 지원제도예요. 그리고 내가 좀 특정하게 어떤 기준에 해당이 돼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는 선별적인 지원제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여기 오신 환자분들은 모두 다 보편적인 지원제도는 다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내가 산정특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된 건가? 뭐 내가 뭘 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시는데, 이제 병동에 이제 입원하시고 외래에서나 병동에서나 뭔가 이제 진단이 나오게 되면 그런 절차들을 다 안내해 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뭘 알아서 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보편적인 지원 제도에는 다 공단과 병원과 이제 의료진이 다 그 체크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선별적인 지원 제도예요. 왜냐면 내가 좀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이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럴 땐 누굴 찾으라고요? 아까 운동은 누굴 찾으라고 했죠? 네, 가셨지만 닥터 김 교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그런 선별적 지원 제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다. 그럼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병원에? 예, 사회복지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보건소 암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그런 보건소에서 하는 암지원 사업도 하실 수 있고,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긴급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도 있고,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제 매스컴에서 보셨을 수 있는데, 그런 제도들이 있고, 이제 그걸로도 다 커버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단체를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보편적 지원 제도라 알아서 의료기관에서 다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인인 경우에 내가 혹시 수급자나 차상, 근데 내가 수급자인지 차상인지 또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 본인이 이제 그 등본상 거주지인 이제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이제 가끔 수급자분들은 또 요즘 이제 종류가 되게 다양하시거든요. 근데 의료급여가 아닌 경우에 또 혜택에서 약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가 모르겠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에 이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등본상 거주지에 이제 지자체에 문의를 좀 하셔서, 만약에 본인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은 이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보는 게 너무 힘들고 난 잘 모르겠다. 그럼 누굴 찾아간다고요? 그렇죠. 병원의 사회복지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되고, 그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외래진료 보러 오셔가지고 교수님이나 간호사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사회복지사를 만나고 싶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과 소아암이 조금 지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환에 해당이 돼야 되고 긴급성이 해당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조금 평가해서 접수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잘 모르겠다? 그럼 어디를? 사회복지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도 이제 국가에서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액을 지원해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한 번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많이 그 홍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질환에 대해서 이 기준에 중위소득 100%라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면 거의 다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혹시 몰라서 이 제도를 이용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건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소득이 있고 집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준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난 한번 상담받고 싶다? 그럼 어디?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리플렛이 많지는 않았는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리플렛도 제가 조금 비치했었는데 금세 다 없어졌더라고요. 다 가져가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요양보험제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혈액암 환자분들이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않고 65세 이상인 경우에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내가 힘들 경우에 나 혼자 스스로. 근데 그런 판단을 본인이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단에서 나와서 심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일단은 65세 이상이다. 그리고 내가 혼자 일상생활이 6개월 이상 좀 어렵다. 혼자 화장실 가시거나 식사하시거나 누웠다가 일어나거나 이런 게 내가 힘들다. 그러면 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암이 있던 없던. 예. 그런데 65세 미만인데도 이런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는 분들이 계세요. 뭐 치매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그래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우세요, 혼자서. 그러면 나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65세 미만이더라도. 근데 나 혼자 나 대상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때도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 선생님한테. 각 병원, 그러니까 저희 병원 다 다니고 계시죠? 혹시 다른 병원에서 오신 선생님? 혹시 계시다면 그 병원의 사회복지사님께 여쭤보시면 돼요. 예. 저희 병원은 제가 퇴직할 때까지 지키고 있을 거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제도도 국가에서 있었어? 가사와 간병, 방문 지원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모든 분들한테 해드릴 수는 없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보통 여러분들 주민센터랑 엄청 친하셔야 돼요. 등본상 거주지의 주민센터.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왔을 때는 저를 찾으시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이걸 좀 주민센터에 물어봐야 되나? 어떤 나의 어떤 생활에 관련된 그러면 지자체 주민센터를 꼭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많은 정보들이 있고 내년부터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법이라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정부가 아주 파격적으로 그런 돌봄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지자체랑 더 친해지셔야 돼요. 더. 그래서 지자체에서 내가 65세 이상인데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 어려우신 분은 조금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65세 이상이면, 그러니까 이 의료 요양 돌봄은 꼭 돈이 있고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돌봄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대상이 되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상 돌봄 서비스라 그래서 이것도 돌봄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에 문의하시면 된다고요? 지자체 주민센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도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우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다양한 직접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는데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많이 연계를 해 주시고요. 퇴원하시거나 어떤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때는 주민센터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수 있는데 혹시 가족 돌봄을 제공해야 될 때 그 휴직이나 휴가를 좀 쓰실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진행한 지는 좀 됐는데 사실 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양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랑 싸우란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 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혹시 우리 회사에서는 만약에 내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나 이런 거 좀 쓸 수 있냐 이렇게 한번 의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대병원 갔더니 이런 거 있다 그러는데 왜 우리 회사는 이걸 안 해주냐 이렇게 따지듯이 묻지 마시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업장 형편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넣지 마시고 상담과 협조,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예, 잠시 후에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